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운 예산안이요, 이 해리스 부통령의 예산안보다 5배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서 꽤 충격을 줬다라는 그런 기사예요. 펜실베니아 대학교 워튼 스쿨의 이 초당적 연구 그룹인데요. 펜실베니아 워튼 버짓 모델이라고 할 텐데 PWBM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예산안은요, 향후 10년 동안 연방 재정 적자를 5조 8천억 달러까지 확대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같은 기간에 해리스 부통령의 예산안이 야기하는 재정 적자 규모가요, 1조 2천억 달러니까요. 이에 약 5배에 달하는 큰 수준이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게 왜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신문은 분석하는데요.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산안과 관련해서는요, 감세 그리고 관세 정책이 초래할 재정 적자라고 설명합니다. 주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산안은요, 감세 정책의 영구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1기 트럼프 행정부 2017년에 시행된 법인세, 소득세 감면 조치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한시법이었었거든요. 당시에 의회의 아주 격렬한 논쟁 끝에 이 법을 영구화하진 못하고 2025년 만기되는 그런 법들로 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 영구화하겠다라는 것을 제안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미치는 어떤 영향이라는 것이 향후 10년 동안 연방 재정 적자에 약 4조 달러 정도의 추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보장연금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면세하겠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고요. 또 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하겠다라고 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그런 데 활용하겠다라는 것을 이 본인의 공약으로 밝혔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 각각 1조 2천억 달러 그리고 60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게 이 연구기관의 예상입니다. 이렇게 감세로 인해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요, 또 메꾸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관세가 있죠.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요. 또 특히 중국산 이 수입품에는 60%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세우고 있긴 하죠. 그래서 이게 또 관세 정책이 더 그럴듯한 또는 현실적인 이유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관세 정책은 대체로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뒤이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이런 정책보다는 더 현실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당 관세로 창출될 수 있는 수입이 최대 2조 5천억 달러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앞서 말씀드린 이 기타 예산안으로 인한 재정 적자를 메우기에는 여전히 굉장히 부족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 포함됐을 때 향후 10년간 5조 8천억 달러까지의 재정 적자 확대로 이어질 거다라는 그런 얘기니까요. 자, 그러면 이에 비해 해리스 부통령의 예산안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요, 중산층을 위해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한다라고 하네요. 이 중산층 이하 가구의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이 감세 내지는 어떤 재정 정책일 텐데요. 대표적으로는 자녀세액 공제, 차일드 텍스 크레딧, 그리고 근로세액 공제의 확대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러한 조치들은 향후 10년 동안이요, 약 2조 2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규 주택 구매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 2만 5천 달러씩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공약도 내세운 바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재정 적자에 1,400억 달러의 추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재정 적자를 상쇄하기 위해서 그러면 해리스 후보는 어떤 방안을 내세우느냐, 법인세율을 인상하겠다라는 거죠.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요. 이로부터 나올 수 있는 세수가 대략 한 1조 1천억 달러의 추가 세수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 예산 안에 있어서의 재정 적자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라고 예상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라는 것은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 중에 이 관세 인상과 비교했을 때에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극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 의회는 그야말로 대통령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 밖에도 지금 나온 공약으로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자산 규모 1억 불 이상의 고액 자산가들에게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그런 25% 과세하겠다는 것도 현재 공약으로 나왔고, 또 이게 하나의 일정 정도 이 재정 적자를 줄이는데 활용되겠다라는 예상은 있으나 이게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가 미지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죠. 한편 이러한 이 정책의 차이와 관련해서요, 이 워튼 스쿨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예산안이 이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상반된 접근을 보여준다라는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은 주로 이제 고소득층에
에게 혜택을 주고요. 결과적으로는 상위 0.1%의 소득이 2026년까지 평균 37만 불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고요. 반면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은요. 저소득 중산층 가구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고요. 최하위 20% 가구가 평균적으로 2,355달러의 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네요. 더불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산안은요, 단기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라는 그런 목표 그리고 그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이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감세, 관세 정책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굉장한 규모의 어떤 재정 적자의 증가로 인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반면에 해리스 부통령 예산안은 그에 비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해서 장기적인 어떤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라는 점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결론은 이제 이러한 두 가지 상충되는 이 조세 정책, 경제 정책, 예산 안에 있어서 어떤 안이 이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요. 이 펜 와튼 예산 모형의 분석 결과는요, 미국 경제 그리고 재정적 안정을 위한 논의에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대선에서 후보 또 당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는요, 당연히 여러 가지 평가 대상이 있는 것이고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어떤 예산안에 있어서의 차별화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이건 하나의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예산안과 이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에 따른 예산안의 차이에 대한 분석 기사 내용이었습니다.